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전주교구 사재단은 오늘 저녁 7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 성당에서 종교인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천주교 사제들이 처음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처럼 사이버사령부도 트위터 원글 자동복사 전파 프로그램인 봇 프로그램이나 트위터 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 상황을 잇따라 공개해 검찰 내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재판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다음 달 초순 출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전주교구 사재단은 오늘 저녁 7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 성당에서 종교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천주교 사제들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공식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어제 유일호 대변인이 직접 나서 일부 종교인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천주교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일호 대변인의 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대표들은 회의에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선거였음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본 사안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를 부정선거라고 단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천주교 내 일부 과격파의 움직임으로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다음 달 32회 인권주의를 맞아 박근혜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평위는 담화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 권력은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올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은폐 축소 시도,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의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정조준했습니다. 천주교 수뇌부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등에 대한 고언을 하려다 회동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군산 수송동 성당 송년홍 주임 신부는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결심하면서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홍 신부입니다. 사퇴 촉구를 촛불 집회 주최 단체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내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담이 컸을 텐데 결정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는지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구나, 할 말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대통령을 향한 사퇴 촉구, 이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하라, 이런 선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물러가라, 이런 운동일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입니까? 실질적으로 사퇴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때 교수직을 던졌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정권이 수사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정권을 타도한다고 천명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처럼 사이버 사령부도 트위터 원글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인 봇 프로그램이나 트위터 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는데 공적 조서를 보면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2천만 건의 심리전 활동을 벌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2,300만 건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나온다며 그들이 2천만 건을 계획하고 또 2,300만 건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봇 프로그램 트위터 덱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월북하라, 김일성주의야라고 고함치는 등 종북딱지를 노골적으로 붙이는 행태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헌법 정신도 모르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에다가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고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들의 사고 방식이 참 불쌍합니다.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는 저 사람들 진짜 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참 서글펐습니다. 김재현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 이후 저녁 8시 40분쯤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진보당 의원 5명 전원은 이날로 16일째 삭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김미희 의원은 전날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돼 응급 처방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중 김재현 의원의 발언입니다. 최근 정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 광풍이 겹쳐 떠오르면서 오싹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공안 통치, 공포 정치는 정권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낙인 찍고 씨를 말려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수구 세력의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메카시즘 사나운 광풍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 상황을 잇따라 공개해 검찰 내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수석부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윗글이 124만 건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어제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라며 검찰 브리핑에 앞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부 대표는 지난달 20일에도 트윗글 5만여 건 가운데 2천여 건만 확인되는 것이라는 검찰 내부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수석부 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외압이 있습니까? 간섭이 있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나 또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이 공정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나라 걱정에 요즘 잠도 안 오시지요. 지난 18일에는 국회에 나와 직접 시정연설까지 하시더군요. 취임 9개월이 다 돼가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야당과 국민들의 주장에 심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지난 대선 막바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까지는 그런대로 일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도 무사히 치렀고 결과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최동욱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셨고 결국 검찰에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검찰이 덜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버렸으니까요. 정홍원 국무총리나 황교안 법무장관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을 모셔온 뒤로는 그래도 일이 좀 풀리셨지요. 눈에 가시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혼의 아들 의혹 보도 덕에 내칠 수 있었고 그 후로 얼마 안 지나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갈렸습니다. 이달 초 유럽에 가셨을 때는 파리 교민들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까지 들고 촛불 시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하셨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서서 시원하게 한마디 했지만 화가 풀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시름 놓았다 싶었던 검찰도 다시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어제는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윗 121만 건을 새로 발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대통령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절이었다면 특단의 조치라도 내릴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뭐라고 조언합니까? 꼭 김기춘 실장 얘기만 듣는 건 아니시지요? 신문도 읽고 TV 뉴스도 보시지요? 바쁘시더라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까지 다 챙겨 읽으셔야 합니다. 가끔 국민TV 라디오도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현 시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입장이라면 부정선거 깨끗이 인정하고 선거 다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 많이 올라가고 선거 다시 해도 또 이길 것 같습니다. 우선 야권은 후보 단일화부터 안 될 것 같거든요. 야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왜 못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특별검사 수용하느니 차라리 선거 다시 하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님께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청주, 대전 11도, 강릉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불면서 저녁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5.3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